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토닥의 콘텐츠 핵심과 그 외 너시시스트 관련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책을 통해서 한층 더 깊이 있게 너시시스트에 대해서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 곁에 가까이 두어서는 득보다 실이 더 커서 내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리해야 할 친구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친구겠죠. 네, 좋은 영향보다 나한테 주는 피해가 큰 사람들은 멀리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이나 직장 상사, 동료인 경우에는 관계를 단절하기가 여러 이유에서 어렵죠. 그런데 나한테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관계가 친구 관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친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나를 알게 모르게 착취하는 친구예요. 착취적인 친구라고 하면 단순히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친구를 떠올리기 쉬운데 제가 얘기 드리는 착취는 정서적인 착취예요. 그런데 정서적인 착취를 하는 친구는 생각보다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저도 착취적인 친구 하면 학창 시절에 친구라는 명목하에 힘이 센 친구가 약한 친구에게 게임비 등 함께 노는데 드는 돈을 확연하게 더 부당하게끔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또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등 물질적인 착취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착취가 아닌 감정적인 착취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렴풋이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악성, 너시시스트적 측면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사기를 치는 등 금전적으로 갈취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큰 어른들 사이에서 물질적인 착취를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악성이 아닌 그 외에 너시시스트 유형들과의 친구 관계 안에서 물질적인 착취보다는 정서적인 착취가 주로 일어나요. 친구 사이에서 정서적인 착취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너시시스트 N은 내연남이 있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자녀의 돌봄을 맡기고 내연남과 자주 데이트를 즐겼어요. N의 남편은 사업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N이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연남과의 관계가 지속되자 N의 엄마도 자주 손녀의 돌봄을 부탁하며 집을 비우는 딸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남편 또한 어쩌다 일찍 들어가면 N이 아닌 장모가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고 애는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이상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후 가족들은 애니 외출할 때마다 행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고, 애는 동창회다, 친구 생일이다, 아이 학교 엄마들 모임이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둘러대면서 내연남과의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러는 중에 N의 친구 S의 자녀가 혈액암을 진단받았어요. S는 N의 남편과 부모님도 아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이에 N은 S의 상황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 좋은 기회라고 여겼어요. N은 엄마와 남편에게 S가 자녀의 투병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한다며 S를 격려해주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고 내연남을 만나러 갔어요. N은 종종 내연남과 과음을 하고 취한 채 귀가를 했는데, 그런 날에는 S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고 둘러댔고, N의 가족들은 아픈 아이를 두고 자주 술을 마시러 나가는 S가 비정상적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N은 내연남과 크게 다툰 후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S와 몇 명의 친구들을 불러냈어요. N은 내연남과의 다툼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혼자 술을 급하게 마셨고 결국 만취했어요. N의 남편에게 여러 번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보고 걱정할까봐 친구들이 N을 잘 챙겨주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S가 N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N의 남편은 S의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도 아픈데 적당히 좀 하시죠, 아이를 놔두고 왜 이렇게 자주 술을 마십니까? 라고 쏘아붙였어요. S는 과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N의 남편이 평소 자녀 투병 때문에 힘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매섭게 돌변한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취한 것은 N인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신에게 술을 자주 마신다고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부당하게 여겨졌어요. 이에 다음날 S는 N에게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추궁하였고 N은 마지못해 S에게 자신이 내연남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매번 S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어요. S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슬프고 암담한 자녀의 투병이라는 상황을 N이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모멸감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이에 S는 어떻게 너 바람 피우자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아픈 아이를 놔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놀러 나가는 무개념 엄마로 만들 수 있어? 나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 라며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N은 우리 남편과 엄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같이 만날 일도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내연남이 있다고 밝힐 수는 없잖니? 너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대답했어요. S는 자신은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N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자녀가 아파서 서러운데 그 정황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까지 끌려 들어간 것이 억울했어요. 이후 S는 한동안 우울감이 지속됐어요. N은 내연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S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고 착취한 것이고 그 결과 S는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 바로 이런 게 친구의 정서적인 착취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픈 아이 상황을 본인 외도를 하기 위한 핑계거리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보기 때문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본인 목적만 달성하면 친구 감정은 어때도 상관없는 거죠. 이런 정서적으로 착취적인 나르 친구들과는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거리두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저희 커뮤니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